2020년 9월 1일 이정훈입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올립니다. 8월 말일쯤 해서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상당히 좀 지겨운 방송, 재미없는 방송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서 조금 힘도 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위징입니다. 위징이란 사람은 중국 당나라 사람인데 당태종 때의 인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위징이 있는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역설이 울림인 까닭은,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8월 27일 법무부가 중간간부 검찰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안을 받아본 윤석열 총장이 신문에 나면 보겠다며 인사안을 덮어버렸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지방으로 가게 된 50여 명의 대검 과장, 그 연구관들을 5명 단위로 총장실로 불러서 차를 마시며 차담 송별회를 가졌답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를 가든 여러분의 정의감과 열정을 기다리는 사건,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으로 가게 되면 좌천인데 좌천 당하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억울할 수도 있는 검사들에게 당신을 기다리는 억울한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네요. 이어서 여러분의 따뜻한 지도를 기대하는 후배 검사들과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도 하고, 그 다음에 한때 윤 총장이 근무했던 곳으로 발령받은 검사들에게 대해서는 그 지검이나 지청의 특색을 설명하며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이렇게 과장된 이야기를 했답니다. 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9월 2일이죠. 예비역 육군 중장인 신홍식 야당 의원이 정경두 국방장관을 상대로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중에 무단으로 병가를 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들이 서 씨죠. 서모 씨가 병가를 나가려면 군의관 소견서부터 필요한데 그 서류도 없고 휴가 기록도 없다. 그냥 나간 거다. 지역대장인 모 중령도 그렇게 시인했다. 그냥 나갔다고 한다. 자기가 구두 승인한 게 휴가 명령이 아니냐는 정말 해괴한 변명을 하더라.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동료 의원이죠. 여당인 서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 씨는 군에 가기 전에 무릎 수술을 했고 그 결과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이지만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국에 가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군 복무 중 수술하지 않은 다리의 무릎에 문제가 생겨 병가를 썼다는 것이다.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군에 갔다는 사실이 상찬 되지는 못할 망정 자꾸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건 또 뭐 다른 이야기를 했네요. 무단으로 병가를 냈느냐 안 냈느냐가 아니라 군대 간 거가 대단하다. 글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고관들의 자녀는 전부 다 전방으로, 아들들은 전방으로 보내게 했지 않습니까? 글쎄, 이 VIP가 추미애 씨가 이때 아마 국회의원이었을 텐데 뭐 이 정도 되면 아들 군대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안 갔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걸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서른 의원님 말씀하신 무릎 때문에 원래는 군면제자였다라는 거는 증거 자료를 공유해달라. 그러면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할 걸 아니냐, 이렇게 툭 쏴버렸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자꾸 있네요. 태영 의원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8월 28일 토마스 오헤나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좌관이 유엔 인권 옹호자 보호관을 포함한 다른 유엔 특별 보고관들도 동참시켜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관할하는 탈북 및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인권 침해와 정치적 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식 통보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퀸타나 보고관에게 통일부가 한 조치는 법과 절차에 의한 과정이며 해당 단체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 답변을 딱 보면요, 이 이인영 씨가 운동권으로 있을 때 그때 여당에서 얘기했던 것과 매우 비슷해요. 법과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 자리가 바뀌니까 똑같이 얘기하려면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과 통일부 사이의 갈등과 마찰에
유엔 인권 이사회의 다른 인권 특별 보고관들까지 합세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영 장관이 뭐라고 빠져나가는가 하면 유엔과 관련한 상황이니까 그건 외교부 답변 사항이다가 싹 피해갔습니다. 때문에 이제 강경화 장관이 답변을 하게 됐는데 강 장관은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 부대표를 역임한 사람이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문제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다른 특별 보고관들이 동참한다고 해도 그들은 정부 대표가 아니라 개인 전문가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견이 곧바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견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 의견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강 장관이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을 했네요. 이인영 장관은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영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에게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한 쿠마라스 와미 여성폭력 문제 특별보고관이나 맥두걸 전시 성노예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도 개인 전문가 자격의 발언이라고 무시해도 되는 것이 되묻고 싶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유엔의 보고관들이 지적을 했을 때는 그것도 개인 자격으로 발언으로 봐야 되느냐 묻고 싶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어서 유엔 회원국은 유엔 헌장 55조와 56조의 규정대로 보편적 인권 준수를 위하여 유엔과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 특별 보고관들이 공동으로 혐의가 있다는 서한 발송을 거론하는 것은 해당국,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인권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정부와 여당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그들 세력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매우 반발적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야당을 할 때는 인정사정 없이 비판을 했는데 자기들 제 식구 문제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드러나서 변사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가족들이 가족정을 받았는데도 서울시장으로 치렀습니다. 서울시장으로 장례 치르게 하는데 큰 역할을 발휘한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저 규정을 한번 이제 이 방송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죠. 그럼에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정작 서울시장에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 시장의 사인을 밝히지 않고 변사된 당일의 행적도 충분히 추적하지 않은 채 서둘러 화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변사하기 전 통화 흔적이 남아있는 박 시장의 휴대폰은 포렌식 기법으로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포렌식 하니까 포렌식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포렌식은 그냥 영어입니다. FORENSIC. 그냥 과학적인 수사라고 번역하시면 될 겁니다. 네. 법의학적 기술, 법의학과 기술을 포함해서 과학적으로 수사하는 게 포렌식입니다. 과학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과학 수사를 강조하면서 정작 박원순 시장 휴대폰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변사 사건에 대해서도 하지 않았고요. 윤미향 정의연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아주 미적미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모욕을 줘서 구속시킨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 유착을 했다고 꾸민 공작 사건은 정체가 드러나자 흐지부지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특정 언론이 유착해서 이 사건을 꾸미려고 한 것이 드러나니까 흐지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동재 기자는 여전히 구속되어 있습니다. 부정부패 문제로 가족 간의 다툼을 하다가 자살한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그러한 노 대통령의 죽음을 서거로 꾸민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정권에 의해 타살된 걸로 몰아쳤습니다. 자살당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도 자살당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안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정권은. 386 주사파가 대거 참여한 문재인 정권은 인민민주주의로 흐를 소지가 있는 시민민주주의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 휘하에 시민사회 수석을 두었어요. 이미 정책실장 밑에, 정책실장은 비서실장보다 약간 등급이 떨어지는데요. 거기에 사회수석이 있습니다. 근데 또 별도로 시민사회수석을 뒀어요. 둘의 차이가 뭔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시민사회수석은 시민참여와 시민참여 비서관과
사회통합비서관, 제도개혁비서관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사회통합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시민사회수석이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실장 밑에 있는 사회수석은 사회정책, 교육, 문화, 기후환경, 여성, 가족 비서관을 두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회 문제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시민단체를 우대하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윤미향과 양이원영이라고 하는 시민단체 출신을 의원으로 영입했습니다. 비례대표로. 그리고 김재남 씨도 역시 운동권 출신인, 시민단체 출신인데 사회시민수석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이들의 공통점은 반일 운동을 하거나 탈핵 운동을 했다는 그런 운동력이 세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바로 이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문정권은 반일과 탈핵으로 달려갔었죠. 네. 그리고 이인영 지금 통일부 장관이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운동권이었잖아요. 운동권도 시민단체죠. 그래서 문정부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북고려에 아주 다걸기를 했는데 근데 정작 줏대가 있어야 되는 우리 국정원, 서훈 원장이 이끌었던 국정원은 이들에게 질질 끌려가서 국정원법을 어기면서 남북교류에 앞장을 섰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단체의 힘이 세다 보니까 시민단체 추천으로 입학하는 공공의대도 만들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은 시민단체 출신은 과연 인재인가라는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끌어모은 시민단체 운동권 출신들이 과연 인재인가? 그럼 인재를 보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내놓아 보겠습니다. 잘 모를 땐 역사를 보는 게 좋죠. 역사는 오랜 세월 동안 검증이 되면서 살아남은 역사는 좀 진실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당사라고 하는 중국 역사책이 있어요. 당나라 역사를 정리한 중국 25사 정사 중에 하나죠. 이 당나라의 역사를 정리한 책은 두 종류인데 먼저 나온 게 구당서, 후에 나온 걸 신당서라고 합니다. 구당서는 당나라가 망한 다음에 5대 19개 혼란기가 있는데 그 5대 19 시절에 후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후진의 재상인 유효가 이끈 학자들이 편찬한 거고요. 신당서는 5대 19국을 통일한 송나라 때 구양수 등이 편찬한 당나라 책입니다. 두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신당서에 우리 대통령 선거하다 할 때 선거 한자가 같습니다. 선거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거를 투표로 대표를 뽑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선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거는 선발과 천거를 합친 말입니다. 선발과 천거. 선은 선발이고요. 선발은 뭔가 하면 기준과 원칙을 정해놓고 인물을 고르는 거고, 거는 명망가가 이 사람 좋다 써봐라 하고 천거하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은 아주 시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선발을 굉장히 중시하지만 고대에는 선발은 낮은 단계로 봤습니다. 낮은 단계에서 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 중국 역사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시군은 기초단체지만 중국 한나라 때는 군이 광역단체였습니다. 가장 큰 광역단체. 우리로 얘기하면 특별시나 광역시, 그 다음에 도 같은 거죠. 그런 광역단체장인 군수인데 군수가 사람을 뽑는 것,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게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는 뭐냐? 황제가 있는 조정에 사람을 보내는 게 천거입니다. 그래서 선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뽑는 기준이 그거였는데 지금은 투표를 선거로 보고 있으니 약간의 크게 뜻의 왜곡이 있는 거죠. 그런 인물을 고르는 것에 대한 기록이 신당서에 있는 선거지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범택인지 법 유사, 일왈신, 채모풍이, 이왈언, 언사 변정, 사말서, 해서준미, 사왈판, 물리우장. 어렵네요. 이게 풀면 이렇습니다. 무릇 사람을 고르는 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몸인데 그 얼굴과 몸매가 듬직하고 위풍당당해야 한다. 둘째는 말인데 그 말하는 바가 조리 있고 반듯해야 한다. 셋째는 글인데 해서처럼 또박또박 쓰고 정확하고 아름다워야 된다. 넷째는 판단력인데 물리에 대한 판단력이 우수하고 뛰어나야 된다. 이게 흔히 말하는 신언서판입니다. 사람을 볼 때는 신언서판을 보라. 이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이 신언서판을 만든 이는 사람을 잘 가렸었다는 당나라 태종입니다. 근데 당태종은 이 네 가지 신언서판 중에서도 설을 굉장히 중시했대요. 그래서 해법 준비를 통치철학까지 끌어올려갖고 또박또박 해설을 잘 쓰고
하는 사람은 인재라고 그 사람은 봤답니다. 이러한 신원서판을 지금 개념으로 보게 되면요, 요즘 이제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많은 스펙을 내놓고 스펙과 더불어 자기가 이러이러한 걸 할 수 있다는 뭐 학교를 내놓고 졸업증명서를 내놓는데, 저는 그것이 신원서판으로의 현대판 신원서판으로 봅니다. 성적증명서 이런 거, 내가 토익 토플이 얼마다 이런 것들. 저는 386 운동권과 시민운동가 출신들은 과연 신원서판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할 때가 많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대기업도 그렇고 저희 같은 언론도 그렇고 또 국가사무에 들어가게 되면요,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한쪽 방향으로만 몰고 나가면 반드시 실패를 합니다. 근데 운동권들은 되게 한 방향성만 보고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과연 스펙이 신원서판이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이런 사람들을 문정부는 많이 등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선거지는 여기에 신원서판만 거론한 게 아닙니다. 사람 보는 기준에. 그 다음 얘기가 또 있습니다. 사사계 가취, 직선덕행, 덕균이제, 재윤1호, 득자 위류, 부득자 위방,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신원서판 4가지를 다 갖췄으면 잠정적으로 합격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가 덕이 있는지 살펴봐라. 덕이 있으면 덕과 재능이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게 균형이 맞으면 재능과 실행력이, 실행을 하는 힘이 있는지, 균형을 이루었는지 살펴봐라. 덕과 재능과 실행력을 다 갖추고 있는 자는 뽑고 관리로 쓰고, 그렇지 않은 자는 돌려보내라. 잠정 합격자였으니까 탈락시켜라. 인턴에서 고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덕이란 건 인품이죠. 네. 그러니까 신원서판을 갖춘다면은 인품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인품 문제를 딱 거론하게 되면 추미애 장관은 뭔가 좀 걸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냥 꽉 걸려요, 여기서. 네. 덕이 좀 있어야죠. 그래야 이렇게 누구 말을 들을 수 있는데, 팍 해버리면. 그리고 서훈 의원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서훈 의원이 지난번에도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하고 막 그러던데, 좀 저는 걸립니다. 이인영 장관이 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태영호 의원하고 주고받는 얘기를 할 때 고집스러운 걸 보시면 뭐가 좀 걸리는 게 없습니까? 그리고 인품이 있으면서 재능이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재능은요, 스펙과 다릅니다. 스펙은 과거의 재능이고, 현재의 재능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자기가 신원서판을 통해서 쌓아온 그런 실력을 바탕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그 일을 해봐야, 노력을 하면서 해봐야, 그 경험을 쌓아야 축적되는 겁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 기자 한 32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무슨 사건 딱 들을 때 이거구나 하고 추적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세월이란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 짬밥이란 게, 군대에서도 세월이 계급장이잖아요. 겨울을 겪어봐야 제대로 된 병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국정도 하나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해봐야 합니다. 자, 이 정도 조건을 내걸면 여당과 법률권에서는 과연 괜찮은 인물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집니다. 이 기준을 문 대통령에 적용시키면 과연 문 대통령도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하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남북교류에 연연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 양반은 외통수밖에 쓰지 못하는 사람인가? 상대방이 그렇게 나이스하게 탁 털고 다른 선택을 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자,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태클을 거니까 그걸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기분 나쁘지만은 대검 검사를 불러놓고, 당신들 억울하겠지만 지방에 가면 더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그거 풀어줘라. 가서 정의롭게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또 훨씬 이게 추미애 장관의 태클에 걸리지 않는 거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프로가 되려면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사람들은 최고가 되는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원리도 빨리 이해합니다. 저는 김연아 선수가 한마디 툭 던지는 거나 TV에 나와서 우리 국가대표 출신의 안정환, 또 이동국 선수가 한마디 하는 걸 볼 때마다 참 관점이 탁월하다고 느끼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축구나 이 피겨도 잘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잘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른 분야 잘 못하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해냅니다. 근데 타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은 저는 전문적인 프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 문제에서 저렇게 버벅거리는 거 보면 저분은 프로 번여사 아니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문정부는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반일을 외쳐놓고 말끝마다 폐지를 거론했던 게 뭡니까? 지소미아죠. 군사정보보호협정. 8월 31일부로 슬그머니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녹조 문제 꺼내면서 4대강 반대를 그렇게 목 놓아 외쳤었죠.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렇고. 그래놓고 지금 땡과 보가 이번에 홍수를 막아준 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합니다. 녹조도 안 꺼냅니다. 탄핵을 그렇게 주장해놓고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고리에 내려가서 탄핵 선언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탄핵을 강하게 밀지도 못해요. 아주 주춤하게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 능력이 있는 것과 능력을 관철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네. 처음에 이분이 반일, 탈핵, 4대강 반대, 이거는 주장을 할 수 있죠. 그걸 하겠다.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모순에 걸리니까 돌파를 못 하잖아요. 능력이 있는 것과 축구를 잘하는 것과 시합에 딱 들어가서 그걸 관철해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사람 만나보면서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은 좀 있어요. 근데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근데 위에서 시키는 게 당신 관점하고 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상당수의 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죠. 어차피 시키는 거 하려고 제가 들어왔는데 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출세를 잘합니다. 근데 저는 좀 더 우수한 엘리트는 위에서 내려온 지시가 잘못됐을 경우 그게 아닙니다 하고 바로 반대하게 되면 마찰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싹 돌려서 윗사람이 듣게끔 만드는 게 진짜 엘리트라고 봅니다.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그런 경우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있는데 그걸 실행하는 아까 힘쓸 노자, 그게 있는 게 진짜 엘리트고 그런 사람을 쓰라라고 신당서 선거지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자기 뜻과 다른 행동을 한 관련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그토록 반대해서 북한을 가겠다고 하는 장기수들한테 꽃다발을 준 사람이 있어요. 자기 뜻과 다르게 행동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자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지금도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데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군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시키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군인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똑똑하지만은 마지막에 걸리는 거죠. 신원소판을 넘어서서 덕균 이제, 재균 1호까지 놓고 보면 문정부에는 저는 그렇게 인재가 없다고 봅니다. 자, 당나라가 태종 때 고구려를 집중적으로 칩니다.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그 아들이 하게 되지만 사실상 당태종 때 승부가 결정이 나죠. 근데 당태종한테 아주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던 사람이 위징입니다. 위징. 근데 위징이 바른 말을 하고도 죽임을 안 당하거든요. 똑같이 한나라 때 한 고조가 우리 고조선을 멸망시키잖아요.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만드는데, 그러한 고조 시절에 활동했던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가? 사마천이잖아요. 사기를 쓴 사람. 그 사람은 남성 신벌을 잘리는 그런 모욕까지 당했음에도 다시 또 고조가 부르니까 가서 충성을 다하고, 또 그래서 이제 천명이다라고 해서 귀에 듣기 좋은 말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을 쓸 줄 알았던 게 우리한테는 아주 지독한 패배를 준 사람이지만 한나라 고조나 당나라 태종은 사람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싫은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문 대통령은 위징 같은 사람을 찾아낼 수나 있으며 위징을 품을 도량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징을 찾아내는 안목이 있을까요? 저는 청와대에서는 특정 언론을 보지도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문 대통령한테 잘 들리는 거는요, 표를 가진 시민의 소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반일의 목소리가 크면 반일로 갑니다. 예. 반일을 알면서도 일본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뜻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긴 설명이 필요하니까 울림이 작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감정적으로 반일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목소리 커지는데 그걸 듣고 가요. 표를 따라갑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정치가 잘 안 되고 어느 순간에 탁 걸리는 거죠. 근데 우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때 매티스도 품었고 볼턴도 품었어요. 다 트럼프 싫다고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한때
끌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은 이러한 사람들을 품어본 적이 있나요? 아예 처음부터 고르지를 못했던 거 아닌가요? 문정부에서 문 대통령을 포함해서 활약하는 이들 가운데 위증을 품을 만한 인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으로 자청돼서 가서 억울할 것 같은 검사들에게 윤석열 총장이 이런 한 말 있죠. 지방에 가면 정의감과 열정을 기다리는 사건이 많다. 억울한 사람이 많다. 너 가서 할 일이 많다. 따뜻한 지도를 기대하는 후배 검사들과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다. 네. 좌천이니 뭐니 따지지 말고 내 분야의 일을 열심히 해서 프로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결국 인재를 만드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 넌 그렇게 유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 정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그 위에 있는 추미애 장관, 또 그보다 경험이 많다는 서른 의원 같은 이런 노련한 정치인들이 이런 말 하나 못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좀 시시한 정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문 대통령의 사람 보는 법, 문 정권의 인재 문제를 감히 거론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